여러분들은 최윤종이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보이세요? 아니면 경계선 진흥장애로 보이세요? 지는 형량 감형하려고 계속 머리 쓰고 앉았고 이게 범죄지능만 높은 놈이 이놈은. 그러니까 범죄지능만 높은 네, 거예요. 이놈 내가 새끼는. 보니까 얘가 멍청하잖아. 모자란 놈이 아니에요. 멍청한 놈이. 아니에요. 범죄지능이 굉장히 높은 놈이에요. 신림동 공원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윤종이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은 그의 심리와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가 저지른 범죄의 이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경계선 지능 장애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물론 개인의 지능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최윤종의 행동을 보면 그러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사건의 핵심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3년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해자 최윤종은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묻지마 범죄의 주인공입니다. 사건은 오전 11시 44분경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틀 뒤인 8월 19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출근길에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직 초등교사였던 피해자는 34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최윤종은 피해자에게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 라는 잔혹한 말을 남겼고 이는 그의 범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건 발생 후 인근 등산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최윤종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경찰에게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자신이 구입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사용해 폭행했음을 자백했습니다. 가해자는 강간이 하고 싶어서라는 충격적인 동기를 밝혔으며 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너클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잠정적 사망 원인 분석을 통해 압박 및 질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낮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은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성폭행 사건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오빠는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하며 최윤종의 우울증 이력이 감형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윤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윤종은 흉악범죄를 저질렀지만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과 언행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최윤종이 경찰서에 체포됐을 때 기자들이 사건을 취재하러 경찰서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지금껏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아온 그가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 겁니다. 물론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 주목받는 걸 즐기는 부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윤종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 더 복잡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 전반에 걸친 사회적 소외와 주목받지 못한 경험이 작용한 것이겠죠.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그가 인지적으로 미숙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윤종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성인 남성으로서 법정에 섰지만 그가 보인 행동은 성인답지 않은 미숙한 태도였어요. 일단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상황인데 그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증인으로 안 나오면 좋겠어요 라는 말, 그리고 국민재판? 그거 좋은 거예요? 라고 물은 그의 발언들은 정말로 나이 30이 넘은 성인의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법정이라는 곳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곳인데 최윤종은 그런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진술할 때 한숨을 쉬거나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죠. 이러한 태도는 판사나 배심원들에게 절대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수갑이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며 불만을 토로했죠. 그의 말은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편의만을 생각하는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변호를 하면서도 아주 억울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했던 말들을 보면 마치 발달 수준이 낮은 아이처럼 저 억울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그 억울한 것 같은 그 말 속에는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황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최윤종이 보여준 인지적 미숙함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가 군 복무 중이었던 시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과거에 그는 혹한기 훈련 중 너무 힘들다며 소총과 실탄을 들고 타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타령 사건이 아니라 최윤종의 판단력 부족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그 당시 무장 타령을 감행했지만 그 행동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무장 타령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조차 없었던 거예요. 군 복무 중에도 최윤종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그가 일생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미성숙한 인지 능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윤종의 변명은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강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계속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강간을 하려 했을 뿐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강간을 하려는 의도만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나 살인은 강간 살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에 상해, 살인죄가 경합하는 경우 강간 행위가 실제로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또한 애초부터 상해,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상해 행위가 같이 벌어졌다면 강간치상죄, 그 과정에서 살인 행위가 같이 벌어졌다면 강간 살인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강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최윤종의 자기 변호는 오히려 강간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일 뿐입니다. 그는 이 기본적인 법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의 반성문 같이 볼까요? 판사님께 안녕하세요. 최윤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정말 면목 없습니다. 애초에 너클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구매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 살고 있었고 몸이 안 좋아서 백수 생활을 했던 것 빼면 평온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제 자신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범행을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 분들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친구랑 싸우고 쓴 반성문이랑 똑같은 수준 아니에요? 그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모든 일이 피해자 탓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싸움을 벌인 후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논리였죠. 최윤종은 법정에서 자신을 계속 변명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그가 저지른 범죄가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야 할 정도로 흉악하다고 판단했고 최윤종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무기징역을 받았을 때에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실실 웃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미성숙한 인지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윤종의 행동을 종합해보면 그가 과연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발언 그리고 사건 전후의 모습을 보면 인지적 미숙함이 범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윤종은 판단력 부족, 상황 인식 능력 결여, 그리고 자신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자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인지적 미성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여러분들은 최윤종이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보이세요? 아니면 경계선 지능장애로 보이세요?